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환율 리스크 경고등 켜질까? 지난 4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상 국면이 한 달 반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원 환율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악순환 고리가 예상되는 1,400원을 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기업인과 달러 투자자를 중심으로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7만전자는 못 참지 자사주 쇼핑 나선 삼성전자 사장들.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사장단들이 자사주 쇼핑에 나섰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은 3일 삼성전자 주식 5,000주를 주당 7만 3,500원에 사들였습니다. 총 취득 금액은 3억 6,750만 원 규모입니다. 아직 탐사 단계인데 대통령까지 나선 유전 테마주 활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유전 테마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아직 탐사 단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빠진 바이오 USA에서 K-바이오 질주.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 최대 제약 바이오 전시회로 꼽히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집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CDMO 등 분야에서 미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 막판 들어서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폭탄을 좀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또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 공급 받을 것이다.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색이 좀 묻어있는 소부장단이죠. DI 같은 경우엔 상한가 갔고요. YC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오늘 출발할 때 갭상승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 추이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개장 전에 봐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앵커님께도 얘기했던 삼성전자발 모멘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 정책 모멘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DI와 깨끗한 나라 이 두 개 정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DI라는 종목. 자, DI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용 리스크라든지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요. 다만 이 DI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 잭슨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삼성 HBM, HBM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그 엔비디아 차세대가 아니라 차세대 이제 AI 칩 해가지고 루빈 그 반도체 관련된 발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 기대들이 막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탑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알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가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이 HBM 탑재하기라는 게 탑재 안 한다. 이거 뻥이었다. HBM 테스트 통과했다. 이거 뻥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무너졌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탑재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외신을 좀 더 믿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에서 지금 이제 한다. 직접 이제 엔비디아 잭슨왕 CEO가 직접적으로 밝혔죠. 다시 한번 탑재될 것이다라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만큼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도 늘 말하지만 오히려 가는 아이들이 더 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 이런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지금 보면은 HBM 테스트 장비 공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중요한 건 국산화 수혜가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봤을 때 지금 DI라는 종목 사실상 이거는 빠르게 치고 빠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잘못 물리면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다만 역시나 가는 애들이 더 가니까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24,000원대가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18,000원에서 24,000원 이 사이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28,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16,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켜줘야 될 자리 지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딱 이 구간대 단기 박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저희 박스 구간대를 무너뜨린다,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도망가고, 돌파한다고 하면은 신고가에서 씹고 나오고,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깨끗한 나라는 사실 아마 모나리자 반사이익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저출산 관련되는 반사이익 모멘텀을 수혜줍니다. 하지만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지금 지분을 4천억에 달하는 이 지분 매각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급등이 어제장에 보면은 나와주죠. 거의 상한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모르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모나리자가 아무래도 그 저출산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인도네시아 쪽에 제주회사에 매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4천억짜리고 지금 4천억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 4천억에 대한 현금 확보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이게 그 모나리자 역시도 지속적인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저출산 관련주로 엮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나리자의 상승이 지금 저출산 관련 업종들 전체적으로 이 반사이익으로 좀 가지고 오는 모습이다. 어제 좀 같이 움직여줬잖아요. 그래서 모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게 일단은 저출산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0.6명이라는 건 진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가오는 대선 반사이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대선이 보통 우리 대선 시즌이라고 하면은 대선이 막 1년 남겨놓고 대선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통상 3년에 남겨놓고 움직인다. 3년에 남겨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전인 지금부터 움직일 때가 됐고 대선이라고 하면은 인맥 정책 이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정책은 비슷해요. 모든 인물들이 정책이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에도 중점을 두냐는데 일자리, 저출산 이것만큼은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지금 길게 봐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2,800원대가 저항대 때 저는 늘 길게 이 구간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 2,200에서 2,800원. 지금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3,500원 뚫으면 6,000원까지. 6,000원까지. 그래서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막 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셔서 오늘 DI,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모멘텀. 이제 깨끗한 나라. 정부 정책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DI입니다.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젠슨왕 CEO 발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었다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모나리자의 후광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지회사 APP가 모나리자에 대해서 지분을 좀 매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5일 수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덜어내면서 하방에 압력을 가했고요. 개인이 물량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하방의 압력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힘은 다소 약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만큼 과연 이 미증시 3대 지수의 상승 여력이 우리 증시에서도 과연 훈풍을 넣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1%,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68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1%, 850선 가까이 근접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부터 대성에너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상위에 많이 랭크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외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알테오젠을 제외해서 DI, 삼성전자,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은 방금 전에 이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도 다뤘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알테오젠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데 이어서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 ALT-B5의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는 소식에 이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DI 삼성전자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슨 황 엔비디아 이 대표가 지금 공식 석상에서 삼성전자의 HBM을 자세히 GPU에 탑재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벤더 사이 이 DI까지 모두 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화장지 제조사죠. 이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의 이 제지 회사인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에 이렇게 매각이 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23%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출발은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건 삼성전자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읽어주시죠. 일단 지금 그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대해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상승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물 쪽에 외국인의 순 매도세가 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차익 실현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수급적 형태를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특이 사항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는 좀 더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코스닥 쪽의 그 제약바이오 쪽이나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초반에 막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 출발은 좋기는 하지만은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반납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한데 역시나 그 젠슨 황이 좀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HBM 그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전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를 했던 실패 가능성, 실패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까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너 리스크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세계 이윤이죠. 근데 이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약간은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그 주가 간의 앞으로 그
엇갈림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지금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코스피 쪽에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 쪽에는 좀 분위기를 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가 이제 약간 일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흐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후장까지 이어지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위기가 계속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HPSP도 좀 약간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이제 코스피 쪽에서보다는 좀 코스닥 쪽이 약한 흐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그 프로그램 그 상위 종목을 보니까는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순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빅텍의 경우가 지금 그 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은 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방산주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북한에서 이러한 북한과 우리나라와 좀 마찰이 있거나 좀 분쟁이 나온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빅텍 쪽에 굉장히 좀 많이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들을 전일보다는 좀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 한다면은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정밀, 전기전자, 종이, 목재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과 금융업, 건설업 쪽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반도체, 비금속, IT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류 그리고 건설업 쪽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세부적인 특징 섹터를 보자 한다면은 금일 지금 HBM과 CXL 그리고 반도체 장비, 뉴로모픽 쪽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그 젠슨왕에 따른 삼성전자 그 HBM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은 이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가 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나 아니면 해운 쪽도 오늘 좀 움직이고요. 더불어서 석유, 가스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위 자리하고 있고요. 사실 장 출발은 3% 넘게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2.6% 정도로 그래도 강한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드린 것처럼 젠슨왕 CEO의 발언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HBM 공급 받을 것이다.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2.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부 쪽에서 만약에 가스가 나오게 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100% 가스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장 막판 들어서 그만큼 많이 올라왔던 부분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만 석유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한국석유가 1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머크사가 자사의 키트루다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암에 대해서는 이 제형을 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독점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특히나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아래에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서 자가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2~3시간 걸리던 정맥 주사를 5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YC는 6.9%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간 외에서 이 삼성전자 향이 좀 묻어있는 DI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10%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강관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테마가 좀 보이는데 반도체부터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삼성전자에 좀 그래도 그나마 호재가 좀 들려왔습니다. 젠슨왕 CEO가 HBM 공급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서 오늘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퀄테스트 통과가 가장 메인 포인트잖아요.
일단 지금은 발언이 있어서 올라갔지만 성공했다라는 도장을 쾅 받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루만 잠깐 반짝이고 마는 건 아닐까 우려가 돼서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삼성전자, 뭐 HBM이 결국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살 때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엔비디아에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의 문제인 거지 실제 지금 투자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2분기 때 시점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늦어도 한 3분기 때나 4분기 초반 때는 이 공급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삼성 노조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이제 연차를 뭐 대규모 내겠다라고 했지만 이 연차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뭐를 봐야 되냐면은 강제가 아니고요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 사항들을 확인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들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 추후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노조 측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입장을 이해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이슈가 클 수 있을까?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엔비디아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긴 한데 너무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계속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어쨌든 호재가 좀 그나마 들려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분할 매매 관점에서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석유 가스주 물론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움직임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도 짚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도 여기에 수급이 좀 몰렸는데 오늘은 그나마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어서 좀 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석유나 가스 가능성을 분석했던 회사가 액트지오인데 여기 CEO가 오늘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게 관련해서 뉴스로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는 느낌이라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가 우선 가장 궁금한데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4%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점이라는 사인을 주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액트지오 그쪽에 대해서 직접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뭐 가정집이 아니냐 그러면서 약간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발표는 어쨌든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방안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때까지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 기업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흥구석유나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유가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5% 하락을 하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물론 이게 20%인지 나중에 추후에 50% 될지 모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유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WTI나 브렌트유는 계속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흥구석유나 가스 이런 쪽은 테마로서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있고요. 시장이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튀어 올랐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월요일 때 장 시장을 봤을 때 그 6월 1일 때 5월 달에 산자부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굉장히 좀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오전 때 분위기를 잘 연출을 했는데 11시 되면서 유가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추와 관련된 석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만 좀 잘 유지를 해주고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와 준다 하면은 분위기가 좀 잘 잡힐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테마를 부각받았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의 ODM, OEM 업체나 최근에 이제 선크림 케어나 원료 쪽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은 계속 좀 더 가져가 보실 필요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러한 많이 부각받았던 기업들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장 분위기가 잘만 자리 잡게 된다 한다면 5월보다는 좀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다시 석유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수급이 한쪽으로 또 쏠리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계속 좀 변동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석유, 가스 관련주들은 어쨌든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한국가스공사도 잘 가다가 막판에 떨어졌었는데 오늘도 장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변동성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미반도체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 순매수 4위 종목의 한미반도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워낙 낙폭이 과대했었으니까 그나마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이상무라는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상승불 좀 켜고 있네요. 예. 이 그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빠졌을 때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경쟁 업체가 뭐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좀 더 문은 열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곽동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또 이제 그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가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좀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5에서 10%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독점 구조가 깨졌다는 부분은 팩트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요. 더블 밴더 가지고 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올라가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약하네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에 이제 어제 좀 좋은 이제 이슈가 나왔죠.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좀 냉각이 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이 부분을 좀 잘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에 비해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쪽에 매수세로 좀 돌아섰지만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외인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코스닥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지금 매도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지금 수출 주도형 기업들을 좀 모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다만 이제 시장이 워낙에 지금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뭐 수출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는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식 분할에 대한 어떤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1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과거로 좀 비추어 보자면은 과거에 이제 2020년에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이제 애플도 주식 분할을 한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분할 이후로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좀 바뀌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100이 이제 시장 랠리를 주도했다가 점진적으로 좀 소형주 쪽으로 주도권을 많이 뺏겼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주도 업종의 부재가 오히려 지금 소외되어 있던 소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수혜를 지금 바이오 업종이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뭐 수출 주도형 기업들을 모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트렌드를 많이 좀 따라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뭐 석유주들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역시도 지금 선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바이오 업종 그리고 석유 관련 업종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졸트 보고서는 3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켰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좀 둬야 할지 궁금하고요. 바이오와 석유 쪽에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관점을 가지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DI, TCC 스틸, 세방전지, 흥하해운, 화승엔터프라이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화승엔터프라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신발 OEM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고객사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죠. 네, 아디다스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 3분기를 기점으로 이런 재고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올림픽을 앞두고서 수혜를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스포츠에서 또 빅 이벤트가 있죠. 네, 파리 올림픽을 또 여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뭐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신상품이 계속해서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매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올해 2분기 실적부터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 하락의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이제 재고가 계속해서 쌓였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 부분도 지금 같이 해결이 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신상품을 계속해서 좀 출시를 하려면은 뭐 재고를 계속해서 좀 소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 2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무려 한 40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주가 상황도 PR이 한 13배 정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신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엔터프라이즈 하면 또 아디다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데 이 재고 문제 때문에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올림픽을 앞두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꿀팁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YC, 선익시스템, 샘CNS, 에코앤드림, PN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YC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장비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으로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Y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BM용 웨이퍼 테스트를 이제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또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에 HBM을 지금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두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더 높은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많이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모자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쪽에 추가적으로 지금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복은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당연히 뭐 이에 따른 장비 관련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C 역시도 관련주로 좀 묶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보다는 추후에 이제 한 15,000원대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는 또 대표적인 삼성전자 색이 좀 묻어있는 소부장단이기도 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 곳에 독점을 좀 하기보다는 여러 벤더를 두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반종민 소장님도 HBM 삼성전자 납품하는 거 있어서도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KTNG입니다. 네, KTNG가 이 해외 시장에서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담배 가격을 5% 내외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해외 사업의 이 사업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신호 강도가 90점, 수급과 찰트, 그리고 모멘텀이 80점, 실적이 70점으로 종합 점수 8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현재 흐름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47% 상승하면서 85,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2024 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에서 알러지성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니클로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데이터를 내놓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점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수급이 85점, 차트와 모멘텀이 90점으로 종합 점수 87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19만 1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AI 공략주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증권가에서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더블 디바이스 확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하면서 12,000원에서 15,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모멘텀 실적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수급과 차트가 95점으로 종합 점수 92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75% 조금 하락폭이 크게 나와 있고요. 11,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 자리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44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해운 운임 지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강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아스코 그리고 바이오 USA 포함해서 남아있는 학회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상위단에 좀 올라와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젠슨왕 CEO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 타서 오늘 반도체주도 흐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뭐 가장 위에 있는 이제 해운 테마는 사실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를 조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까 오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차입 비용이 기업들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이 바이오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효는 하지만은 정확한 시기를 아직까지는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뭐 주가상에 반영이 안 된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내에서도 항상 지금 움직임이 좀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캐치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막연하게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판로를 넓히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좀 리스크 관리에도 항상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HLB 사태가 또 있었죠. 아무래도 또 FDA에 대한 승인이 거절을 좀 당하게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뭐 기대감의 급등도 하지만 항상 뭐 급락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기업 선별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뭐 유한양행과 같은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뭐 신약 발표도 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마일스톤 이제 기술료에 대한 어떠한 수입을 또 벌어들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8월 달에 또 이제 폐암 신약을 또 FDA 승인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리스크라고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뭐 FDA 쪽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을 좀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폐암 신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한 2조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3조 원이 넘는 가치를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그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렸을 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도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반도체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해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까지도 넘어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패권은 미국이 좀 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물보안법을 또 이제 추진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이외에 국가에서 생산하는 이런 바이오 쪽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탁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이런 CDMO 기업들도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저하고의 어떤 실적 흐름을 또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훨씬 더 캐파가 좀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인 이제 ST팜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CDMO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생산 설비를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MO 쪽은 이 두 종목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 쪽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못 받았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좀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게 조금 원가 경쟁을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이전보다 좀 낮아졌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원가 경쟁을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판매까지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치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대표적인 이제 고마진 제품에 또 속하기 때문에 뭐 수익성 개선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제 보험 등재라든지 처방까지 좀 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뭐 FD 승인 이제 기대감이 있는 뭐 유한양행 그리고 CDMO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이 네 가지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에 좀 수급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 주주 중에서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입니다.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8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보시죠.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반도체 관련 주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드렸다시피 젠슨왕 CEO가 삼성의 HBM 공급받겠다,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라면서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반도체주를 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만큼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PSK홀딩스 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1%로 매우 큰 폭으로 오르면서 62,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DI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색이 좀 묻어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갭상승 오늘 출발을 좀 했고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17.5%의 강세 보이면서 24,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로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스코텍 먼저 볼 텐데요. 바이오 USA가 지금 현지 시간 3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좀 수혜를 받고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특허 물질을 개발을 해서 2015년에 유한양행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고요. 렉라자와 관련해서 8월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1.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뉴파워 플라즈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주랑 또 방산 쪽에 대해서 새롭게 좀 각오를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산 쪽은 실적이 좀 탄탄하지만 아직까지 우주항공 쪽은 첫 발을 뗐다라는 쪽의 의미를 조금 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6.2%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봤었는데요. 바이오 USA 포함해서 이어서 있는 학회들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가 특히나 6월 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한 번 더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오늘 장 안에서는 유한양행은 0.89% 하락하고 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증시 8의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였던 오스코텍과 함께 보셔야 하는 종목이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 기업에 있는 CDMO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장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ST팜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강세 속에 코스피는 267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DI 깨끗한 나라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깨끗한 나라는 다가오는 대선에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셀트리온 이렇게 4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